예,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입니다. 그러게요. 주식시장의 산타는 어디쯤 오고 있는 건지 우리 담당 PD님은 다음 주쯤 올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오늘 그럼 나름 선방하는 거죠. 1.3%니까 54포인트 빠졌는데요. 4천선을 놓고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넘어야 될 이번 주에 또 미국의 CPI나 혹은 이제 BOJ나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있죠. 거래가 일단 주로 약한 게 투자자들이 확실히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종목 이야기부터 해서 머닝 전략 세우겠습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종목 장세는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하는 두 종목 공개합니다. 3사의 고객사, 반도체 3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테크윙 그리고 삼성전자 수혜주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두 종목을 비교하는데요. 원익 IPS는 바로 앞 코너에서도 이제 관심주로 언급이 됐던 기업이에요. 먼저 간밤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반도체 시장 영향하고 반도체 동향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이미 시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상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136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번 실적도 좋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 38% 정도 가이던스 상향을 진행했다라는 게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가늠자가 된 것 같아서 메모리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내 반도체 섹터 자체에서 있었을 때 그런 수급으로 인한 그 가격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으나 업황 자체의 개선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메모리 업계를 위주로 가는 장비 발주사들이나 소부장 업체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가운데 테크윙 보겠습니다. 이제 소부장은 사실 제한된 종목만 최근에 갔잖아요. 그 가운데 상승했던 기대가 있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 게 테크윙인데 많이 올라갔다가 또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네요. 예. 일단 테크윙 자체가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테크윙 실적을 봤었을 때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한 418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한 11% 정도 빠지는 수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가가 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크윙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장비사지만 사실 밸류도 조금 다르고 하는 방향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장비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밸류 대비했을 때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주가의 하락폭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성장 동력이 꺾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실 테크윙이 이제 발주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메모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테크윙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이제 퀄 테스트가 마무리가 될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내년부터 발주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테크윙의 중장기적인 실적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의 급격한 하락이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폭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 축소를 가져간 게 맞다고 봤습니다. 테크윙은 이제 후공정적 장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네. 원익 IPS는 이제 전공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원익 IPS 설명해 주세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사 자체의 규모도 테크윙이랑은 많이 다르기는 해요. 네. 많은 장비들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시각 장비나 증착 장비를 다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00억 원대 정도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한 30-40% 정도 성장하는 네.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우연치 않게 이제 이전 코너에서 박철순 대표님께서도 이미 네.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성장세는 사실 삼성전자의 노출도가 높을수록 장비사들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하이닉스 대비해서 증설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가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증설이 나오게 되면 매출단의 기여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날의 검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증설 이슈가 긍정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긍정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뭐 지금의 주가 하락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는 비중 확대, 테크윙은 비중 축소 의견. 소부장 가운데 두 기업을 비교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부장들이 쭉쭉 가지 못하는 거는 실적이 확인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실적 쪽으로 주목을 했고, 다음 오늘 유망주는요. 예, 네, 오늘 상장한 기업 네. 알지노믹스를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네, 상장하는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맞아요. 네. 최근 라인업 중에서도 특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RNA 기반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질병을 치료할 때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게 단백질 치료제거든요. 단백질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 같은 이제 면역 항암제도 여기에 들어가고 리가켄 바이오가 들어가고 있는 그 항체 약물 접합제죠. ADC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치료제에 들어간다면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손상되어 있는 유전자 자체를 지금 교정해가지고 병증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 플랫폼인데 사실상 글로벌리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상장됐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34년까지도 시장 자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 정도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경쟁사들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뭐 아시디언이라든지 그러니까 로슈나 GSK에다가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RNA 교정 플랫폼에 비해서도 실질적인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기술력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높고 가격 자체도 낮은 편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성장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주를 좋아하시죠? 신규주 가운데 눈여겨볼 기업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상장하고 이제 한 며칠? 몇 주 그런데 알지노믹스 이제 오늘 상장이고 지금 300%가 올라서 왔기 때문에요. 오늘 살 수는 없는 거고. 지금은 그죠? 뭐 사실 매수호가 잔량이 뭐 한 1,200만 주 가량 쌓여 있어서 사려고 해도 못 사겠죠. 일단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거는 이제 오늘은 강하지만 그만큼 좋게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네. 얼마에서 시작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1조 클럽에 바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접근합니까? 네. 지금 일단 보수적으로 봐도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네. 치매 쪽도 있고 이제 알츠하이머 쪽도 있고 네. 항암제 쪽도 있고 그 망막변변증도 있고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고 일라이릴리에다가 기술 이전 계약한 규모로만 따져봤을 때에도 보수적으로 목표 가격은 한 13만 원 이상으로 봐도 여전히 무난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안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단기간에 좀 확대가 될 수는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손절은 짧게, 목표 가격은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상장한 알지노믹스 그리고 최근에 에임드바이오? 네, 맞습니다. 바이오 쪽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되고 관심이 꽤 높습니다.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